자, 요즘 쿠버네티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자, 쿠버네티스는 일종의 인프라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프라 환경. 뭐 인프라 환경이 뭐냐? 그러면 서버에 가깝죠. 서버. 서버인데 이것이 뭐 OS냐? 그럼 OS는 아니에요. 좀 어려워지죠, 점점. 그러면 이제 도커랑 좀 얘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도커, 쿠버네티스, 뭐 컨테이너, 요런 레벨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컨테이너부터 볼게요. 컨테이너 요렇게 도커 가고 쿠버네티스 요렇게 가면 됩니다. 자, 컨테이너하고 OS 또는 VM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자, OS는 가장 쉽죠. CPU, 메모리, 디스크. 요거는 컴퓨터 구조이고요. 여기까지 딱 컴퓨터 구조로 요렇게 생긴 물리적인 장치들 위에 OS라는 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요 물리적 장치들을 잘 사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운영체제라는 거잖아요. 운영체제. 자, 자, 운영체제가 있었고, 이 위에 구동되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이해가 굉장히 쉬운 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컨테이너의 등장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들을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운영체제는 같이 이용하자라는 개념, 요거를 이제 일종의 컨테이너 한 거죠. 자, 어플리케이션을 담고 뭐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뭐 여기에 환경들의 그 같이 있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넣고 요거를 요렇게 뭐 일종의 이미지화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든 것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이때 OS가 들어가냐? 뭐 굉장히 경량화된 OS는 포함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호스트 OS라고 해서 여기에 있었던 OS가 여기에 있고요.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OS가 없이 하드웨어는 동작되지 않아요. 여기 하드웨어라는 거는 CPU, 메모리, 디스크죠. 자, 여기에 이 운영체제가 얘들을 동작시켜 주는데, 자, 컨테이너는 여기 위해서 요거의 독립적인 공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행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이제 도커가 대표적인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것들을 이제 컨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 요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도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뭐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서 얘들을 런 시켜주면 이 런은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쿠버네티스가 또 등장을 했죠. 그 뒤에. 자, 쿠버네티스는 이러한 도쿄 환경을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이런 단위를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든 일종의 관리 도구다. 그거를 쿠버네티스. 자,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자, 도커도 사실은 그 고유명사였어요. 특별한 회사에서 이런 독립된 환경을 제공하는 컨테이너 기술을 만들고 이 컨테이너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런 기여를 했던 것이고 요거를 좀 더 대규모로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 도구를 만든 게 이제 쿠버네티스이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쓰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컴퓨터에 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컴퓨터에 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노트북에서도 됩니다. 예, 쿠버네티스 환경이라고 해서 꼭 막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엄청난 환경을 구성해야 되지 않아도 돼요. 쿠버네티스 환경을 만드는 거는 노트북에서도 되고 또 물론 예전처럼 장비들을 도입해서 뭐 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다 설정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뭐 굳이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클라우드라는 좋은 서버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 사별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공을 하죠. EKS
뭐 AKS, GKS 이런 걸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쉽게 쿠버네티스를 쓸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지금 간단하게 또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 쓰려고 EKS 하나 띄우면 그거 혹시 까먹고 한 달 지나면 한 20만 원 나옵니다. 예. 요거 실습하기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설정들은 여러 가지를 뭐 VPC부터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을 막 설정하는데 삭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결국은 이제 자기 노트북에서 이 쿠버네티스 관련된 명령어들을 쭉 쳐보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우고 갈게요. 대표적인 그 명령어 이름이 큐브 컨트롤이에요. 큐브 컨트롤. 그래서 쿠버네티스 명령의 시작은 대부분 큐브 컨트롤로 되는데 요거 자체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 또는 컴퓨터에서 하기 위해서는 도커 데스크탑이 필요합니다. 도커 데스크탑. 도커 데스크탑이 설치되면 되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간단한 방식은 쿠버네티스 인 도커, 쿠버네티스 인 도커를 설치를 합니다. 쿠버네티스 인 도커. 자, 스펠링 좀 엉망으로 써도 이걸 다 링크를 올릴게요. 자, 링크를 해서 각각을 설치하는 과정을 할 거고요. 요때 그것을 설치하고 명령어를 치기에 적합한 것이 파워쉘이에요. 파워쉘이라고. 파워쉘도 따로 설치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없는 경우는. 자, 파워쉘을 통해서 명령어를 치게 되면 쿠버네티스 간단한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kubernetes.io 여기 들어가서 install tools에 큐브 컨트롤을 설치를 하는데요. 물론 맥북 많이 쓰시죠. 리눅스도 많이 쓰고 맥북 많이 쓰고 근데 윈도우를 더 많이 쓸 거라 생각을 하고 윈도우에서 요거하고 지금 요거 카인드 설치를 할 거고요. 물론 미니 큐브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카인드가 좀 편리해서 카인드로 할 거고 그리고 도커 데스크탑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큐브 컨트롤, 카인드 그리고 도커 데스크탑. 자, 도커 데스크탑을 윈도우 버전, 물론 맥인 경우는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 요거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 진행하시는 거는, 설치를 하시면 돼서, 요거는, 설치 시간도 좀 걸리고 해서, 요거는 각자 좀 설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윈도우 설치, 요걸로 큐브 바이너리, 컬 통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컬이 결국은.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스창으로 나가고요. 저는 K8S라고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한번 컬을 해서 가져오는지 잘 가져오네요. 근데 컬이 또 설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컬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됩니다. 컬은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 URL 해당하는 URL을 치고 그 URL에서 가져오게끔 하는 거고요. 자, 보면은 큐브 컨트롤이 이제 되네요. 자, 큐브 컨트롤이 이제 명령어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도커 데스크탑도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 윈도우즈 했고요. 이렇게 해서 도커 데스크탑 설치하기. 설치는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카인드 키즈 매니저. 요런 걸로 설치하는 게 좀 쉬울 수 있어요. 자, 초코 인스톨 카인드. 근데 또 초코가 설치가 안 됐을 수 있어요. 볼게요. 자, 초코. 저는 또 초코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초코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초코 인스톨 카인드 이렇게 치면 되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러면 되고, 자, 초코가 설치 안 돼 있으면 또 초코에 대한 설치. 요거는 권한이 이게 관리자 모드로 명령어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CMD가 그러려면, 자, 여기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실 때 관리자 권한으로 아예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초코 인스톨 카인드. 이렇게 설치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자, 쿠버네티스에서 이 컨테이너를 다루는 단위,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는 단위가 이제 파드라는 단위예요. 파드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이제 파드가 어떤 특정 노드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드는 기존으로 치면 물리적인 서버, 뭐 VM 아니면 실제 물리 서버, 이런 의미라고 보셔도 되고요. 노드는. 자, 이것이 이제 VM은 아니고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갈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파드를 생성해서 이 안에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가고 이미지화된 것들이 여기서 이제 구동이 돼서,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거죠. 컨테이너가 들어가서 실제 수행되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파드를 하나 생성을 해보면 되고, 이런 쿠버네티스 단위인 파드를 생성해 보는 것이 아주 이제 쿠버네티스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분리 관리하는 개념이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게 되면 독립된 공간을 제공을 해서 요 별도의 공간들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는 뭐 물리적 공간을 나눈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네임스페이스를 없이 하면 디폴트라는 네임스페이스를 갖는 위치에 대부분의 파드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별한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이제 주어지게 되면 이 이름 안에서 이 파드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디플로이먼트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이제 만든 이유는 서로 간에 간섭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별도의 권한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파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띄워보고 접속해 보는 거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냥 메모장으로 해도 돼요. 자, 메모장으로 해서 파드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쓰는데, 이게 이제 야물이란 파일이에요. 자, 야물이라는 파일에 저장을 할 거예요. 확장자 야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뮤터블이라는 개념도 있고, 요즘 이제 코드로 서버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API 버전이라고 적고요. 자, V1. 이건 쿠버네티스 API 버전의 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버전 1이고, 이건 뭘 만드냐면 파드를 만드는 거고요.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칸 띄우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야물에서는 칸을 정확히 띄워야 됩니다. else 앱은 엔진엑스라는 웹서버죠. 웹서버를 하나 띄워봅니다. 컨테이너스의 이미지는 엔진엑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진엑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컨트롤에 크리에이트 방금 만들어져서 요게 이제 또 만들어지 어렵고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가 됐기 때문에 get pod 하면 프론트엔드가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거고, 자, 이렇게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80 포트는 이것의 그 안쪽 포트이니까 얘를 포트 포워딩을 하나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포트 포워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접속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서버를 쿠버네티스 명령들 환경에서 띄워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잠깐 보면은 아까 그 야물 프론트엔드 엔진엑스 야물로 만들어 본 거죠. 크리에이트 해서 만든 거고, 이래서 파드가 하나 생성이 된 거고요. 프론트엔드 파드가 생성이 된 거고, 그 파드는 80으로 뜨긴 했는데 이제 컨테이너 안을 접속하기 위해서 포트 포워딩,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 안쪽에 포트들이 있고 또 이게 독립된 공간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별도의 포트 체계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 컴퓨터에 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포워딩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고요. 자, 이걸 설정하는 동안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좀 심오하면 어렵지만 간단하게 개념 이해하고 실습해보는 것은 이런 환경에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